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는 잘들 쉬셨겠죠. 저는 오늘 최근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의 첫 환경부 장관이었던 여성 장관 김은경 씨가 장관 재직 시에 산하 공공기관 10대 군데 대해서 그 기관장들의 임기가 대부분 남아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사표를 내도록 유도해서 또는 강요해서 퇴직을 시키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앉힌 죄, 이것이 직권남용에 해당이 된다. 또 어떤 경우에는 강요죄에 해당이 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상당한 형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되었어요. 또 이 일을 같이 했던 청와대 담당 비서관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그 사람이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다라는 전제하에서 집행을 유예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참 이런 형태의 인사가 언제까지 가야 될 건가. 제가 보기에는 이런 형태의 이런 유형의 인사는 조직 폭력배들이 하는 그런 수준의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흔히 인사가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돌아간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인사를 잘못하면 인사가 만사가 아니라 인사가 망사가 돼버리는 거죠. 문제는 이런 관행이 물론 문재인 정부에만 있었던 건 아니죠. 과거 정부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조금씩 다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 때는 그 당시 정권거래소 이사장이 막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대통령하고 아주 절친한 사이에 있는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현직 이사장에게 사표를 내라. 못 내겠다. 이래가지고 한동안 진경일 하고 정부에서 각급 기관에서 감사가 나가고 검찰이 수색을 하고 별일 일이 다 있었죠. 버티다 못해서 결국 그만두고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아주 굉장한 고초를 당하고 또 월급도 깎이고 별별 불이익을 당해서 오히려 거의 버티던 이사장을 원망까지 하는 그런 사태가 생긴 적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당시에 KT 회장, 포스코 회장, JTNG 사장 그리고 민간기업의 이 효성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원래 생각하던 그 내용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다른 걸로 뒤지기 시작을 했어요. 나올 때까지 끝까지 한다. 흔히 별건 수사라고 하는 건데 이게 참 우리나라 검찰의 적폐 중에 적폐고 이것이야말로 개혁돼야 할 과제죠. 물론 잘못이 있으면 들어가서 수사해야 되죠. 그러나 당초에 생각했던 것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냥 물러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딴 것을 뒤져서라도 기어코 문제가 될 만한 것을 찾아내어 가지고 원래 지목했던 사람을 처벌하겠다. 이것이 우리 검찰이 지금 수사 관행 중에서 참 비난받고 이것을 한번 당해본 사람은 이 검찰에 대해서 아주 나쁜 인상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적폐 중에 적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행태가 아주 조직적으로 또 아주 폭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과거 정부보다도 그 규모의 크기나 또 그 행태 폭력적인 게 훨씬 더 심해지고 있단 말이죠. 앞으로 만약에 이 식으로 가면 다음 정부에 가면 또 문재인 정부가 해놨던 사람들을 다 이런 식으로 다 억지로 내보내는 그런 또 사태가 생기지 않는다는 어떤 보장도 없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관행, 인사 관행이 점점 더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참 우려스러운 사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경험했던 사실을 조금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2015년 제가 무역협회 회장이 돼가지고 그해 여름 무역협회와 한국능률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세미나가 제주도에서 열렸는데 그 당시 제가 기조연설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뭐 제목은 한국 경제의 미래 비전, 어떤 길을 걸어야 이 비전에 도달할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런 내용의 기조 강연을 할 걸로 해가지고 각 언론기관에다가 기조 연설의 요지도 다 이렇게 사전에 돌려놓은 그런 상태였는데 바로 그때 이런 아까 이야기했던 한 서너 개 기업, 그중에는 공기업도 있고 사기업도 있는데 여기에 검찰의 별건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뭐 엄청난 그 기업으로 봐서는 부담이 되는 뭐 수차례 수십 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그래서 업무가 중단되고 당사자들이 검찰에 계속 불려다니고 하는 이런 사태가 생겼기 때문에 저는 그때 이렇게 좋은 강연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를 좀 짚고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당초 연설 원고에 없는 이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말했던 요지는 이런 겁니다. 우선 음해성 투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수사하는 것, 이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안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실명을 밝히지 않은 투서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수사하지 않도록 원칙에 정해져 있지만 이건 그냥 원칙에 불과할 뿐이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수사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뭐 잘못이 죄가 예상될 때 수사하는 건 당연하지만 기업 경영의 본질을 건드릴 정도의 그러한 수사를 해서는 안 되겠다. 가능한 대로 기업 활동을 계속 해가면서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사실 정권과 정부와의 관계에서 약한 위치, 어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전 정권하고 뭐 약간의 관계가 있었다. 전 정권을 약간 도와줬다고 해가지고 그 정권과 연계시켜가지고 기업인들을 갖다 죄인시하는 이런 관행은 정말 그만했으면 좋겠다. 네 번째, 당시 황교안 총리가 막 법무부 장관에서 총리로 임명됐기 때문에 검찰 출신의 황 총리가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통령에 대해서 정무, 사정, 경제가 잘 조화되는 그런 행정 법비를 해서 대통령이 지금 추구하는 그러한 경제를 회생시키고 수출을 지정하고자 하는, 그래서 대통령은 뭐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목이 아프게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국내에서는 기업들을 갖다가 별건 수사 형태로 이렇게 계속 압박하는 이런 행태는 안 되도록 총리가 역할을 좀 해줘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뭐 그랬더니 이제 언론에서 아주 이걸 뭐 대부분 다 대수특필을 했고, 일부 우리 주변에 있는 기업인들로부터는 정말 할 말을 좀 해줘서 고맙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또 제 관료 정부에 있는 후배들은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검찰이 겁이 나서 그런 이야기를 못 해왔는데 아주 시원하게 해줘서 저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 케이스는 제가 무역협회 회장을 그만둘 때였죠. 제가 2015년 2월에 임기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2018년 2월에 뭐 자연스럽게 임기가 끝나게 돼 있었고, 임기를 한 넉 달 정도 남겨놓고 있던 참인데 어느 날 저에게 정부에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회장을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때 제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하고 있는 모든 일, 또 이 문재인 정부의 사상적 배경, 그간에 문재인 정부하고 접촉하면서 느꼈던 점,
언젠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제일 지름길인데 기업들이 무엇을 제일 원하느냐. 규제 완화다. 규제 개혁이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현황판을 대통령 방에다가 갖다 거는데 그 옆에다가 기업 규제 완화 현황판도 좀 걸어가지고 두 가지를 대통령께서 같이 볼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이런 요구를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의 우리 대화에서 이야기했는데 뭐 전혀 실현도 안 되고 기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타나는 징후를 보니까 이 정부에서 같이 정말 일하기 힘들겠구나. 내가 시장주의자로서 그동안 생각해왔던 기업이 해야 될 역할 그리고 정부의 역할과의 관계에서 너무너무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정부를 만났구나. 그런데 무역협회라는 건 물론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이고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도 없지만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정부의 무역 입국 정책을 정부와 더불어 같이 추구해 왔고 또 무역협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많은 도움을 받아와서 이렇게 협회가 크게 성장하고 삼성동의 무역센터라고 하는 참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무역진흥 시설을 갖추게 된 것도 다 정부의 양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점에서 무역협회는 다른 어느 경제단체보다도 정부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관의 장이 정부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정부가 들어섰는데 과연 내가 회장을 계속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다만 일찍 그만두지 못하는 것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민간 경제 단체의 장이 사표를 내는 이런 나쁜 관행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참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그런 메시지가 왔기에 참 잘 됐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울고 싶던 차에 뺨 때려주는 격이다. 그래서 제가 사표를 낼 결심을 했습니다. 만약 제가 사표를 내면 안 내면 어떻게 됐을까? 뭐 저야 다 털어봐도 나올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걱정할 게 없는데 우리 직원들이 못 살게 되겠죠. 벌써 그때 이미 산업부에서 일부 감사가 시작되고 회장이 출장을 가가지고 혹시 마누라를 데리고 안 갔는가 이런 등의 조사도 시작을 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 또 하던 짓도 하는구나. 그러던 참이었어요. 그렇게 해봐야 겁날 건 하나도 없지만 더 이상 하는 것은 이 조직을 위해서 좋지도 않고 내가 그 자리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만두자 이렇게 해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그만두는데 그냥 일신상 사정으로 그만둔다 이런 따위에 나는 사임서를 쓰지 않는다. 그간에 있던 모든 전만을 다 밝히고 왜 내가 그만두는가 이유를 밝히는 사임서를 쓸 것이다. 두 번째로 이 정부가 메시지를 보내오긴 보내왔는데 무역협회 회장은 이때까지 설립 이후 이전까지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모르고 회장이 결정된 예가 없어요. 대통령의 블레싱을 축복을 안 받는 무역협회 회장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내가 사임하는 것이 대통령께 충분히 보고가 됐고 또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제대로 된 행정 채널을 통해서 나한테 확인을 시켜달라.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한테 전화를 하든지 산업부 장관이 전화를 하든지 해서 이것이 대통령의 뜻이다 하는 걸 나한테 확인시켜달라. 그럼 내가 그만두겠다. 그랬더니 앞에 거는 제가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 그 확인은 해줄 것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안 오더군요. 그래서 내가 이 정부의 한계가 그 정도겠지. 그 정도 할 수 있다면은 괜찮은 정부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한 서너 달을 남겨두고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임하면서 저는 사임서에 모든 걸 가감없이 다 밝혔었고 또 그 이후에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게 덧붙여서 사임에 관련되는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다 응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제 얘기를 이렇게 하느냐. 아주 정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세계를
우리 정치 시청하는 여러분들께서도 알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이 인사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갖다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이걸 좀 고쳐야 될 거 아닌가. 선진국이 된다는 것이 뭔가. 모든 것이 좀 더 투명해지고 형식과 실질이 일치되고 그리고 누구나 다 앞날을 그런 대로 예측 가능한 상태에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선진국이 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한번 바뀌면 새 대통령이 되면 바뀌는 자리가 이미 딱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딱 바뀌면 전부 보따리 싸가지고 워싱턴을 떠납니다. 그래서 대통령 이 취임을 계기로 해가지고 워싱턴에서는 수천 명이 워싱턴을 벗어서 나가고 또 새로이 워싱턴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아주 대이동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다 예측 가능한 게 미리 이러한 자리는 대통령의 임명을 받는 자리고 대통령이 바뀌는 자리다 하고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무위원이나 차관이나 이렇게 정무직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바뀌었을 때 바뀌는 거, 그건 좋아요. 근데 그 중에서 임기가 있는 공무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역임했던 공정거래위원장 3년의 임기가 있어요. 거기 법에 볼 것 같으면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 심신세약의 건강상 이상이 있지 않는 한 바꿀 수 없게 돼 있어요. 본인이 사임을 원치 않는 한 바꿀 수 없게 법에 아주 못이 딱 박혀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문제가 된 김원경 전 장관이 이 갈아치운 이 사람들 다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3년 또는 4년 이렇게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전혀 예측 불가능하게 또 투명한 절차가 아닌 음성적인 방식으로 압력을 가해서 이 자리를 그만두게 하는 이런 관행을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부는 우선 정부가 임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왜 임명한다 하는 임명의 배경과 이유를 밝혀야 되고 또 사임을 하는 사람도 왜 사임하느냐 사임의 이유를 명확하게 사임서에다가 사표에다 써야 된다고 봅니다. 전편일률적으로 일신상 사정에 의해서 그만둔다. 그렇게 중요한 공직을 맡은 사람이 어떻게 일신상 사정으로 업거직을 그만둡니까? 또 가장 좋은 방법은 설사 전임 대통령이 임명했더라도 임기가 있는 공직에 대해서는 그 임기를 존중해 주는 것이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기가 끝나고 난 뒤에 그 사람의 평가는 그가 이룩한 일, 업무의 실적으로 평가받을 일이고 이것을 갖다가 임기가 남아있는데도 바꾸는 건 좋은 일이 아니다. 다만 지금과 같이 꼭 바꿔야 되겠다. 왜 바꿔야 되느냐? 그 사람이 잘못해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새 정부를 만드는 데 기여했던 사람들,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 자원봉사자들, 뒤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교수들, 이런 사람들한테 자리 마련해 주려고 지금 자리를 비켜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것이 만약에 도저히 한국적 행정 수준, 국민의식 수준, 문화 수준으로서 도저히 이것을 고칠 수 없다고 할 것 같으면은 차라리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는 설사 임기가 안 됐더라도 대통령이 바뀌었을 때는 한번 스스로 재신임을 묻는 걸 제도화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한다면 최소한도 이것 때문에 담당 장관이 형사소송에 걸려가지고 2년 반이니 1년 반이니 이렇게 해서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는 이런 사태는 안 생기지 않겠는가. 이번 이 사태를 보면서 참 김원경 장관도 할 말이 많을 겁니다. 이거 내가 했나? 청와대가 하라고 했지.
또 그렇게 해서 빈자리에 내가 원하는 사람 앉힐 수 있나? 다 청와서 내려 꽂는 사람들 받아서 채워 넣었는데 왜 나만 구치소로 가라고 하느냐? 이런 항변을 아마 지금 하고 있지 않겠는가 저는 차라리 짐작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이걸 제도화하자.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제도화하자. 욕심큰 데는 실현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앞으로 선거를 할 때 이 선거 캠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에게 대해서 어떤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하는 기대나 요구는 일체하지 않겠다 하는 서약서를 쓰고 이 캠프에서 일을 하도록 하는 이러한 것을 제도화하는 거.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좀 그런 쪽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원천적으로 이러한 일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한 그런 쪽으로 제도 발전을 좀 해나갈 방법은 없느냐. 마지막 것은 지금 우리는 한국 현실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고 꿈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일지 모르지만 그것밖에 대안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바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왕 바꿀 것 같으면은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임명권자가 바뀌었을 때는 한번 재신임을 확인하는 걸 제도적 절차로서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보다 좀 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고 그리고 실질과 형식이 일치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고 그것이 인사에서부터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모든 행정이 다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